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게 바로 리플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코인이, 물론 비트코인 알고 있으시겠지만 리플 코인 그리고 도지 코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만큼의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짧게 알고 있는 상승 모멘텀 중에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당연히 리플 코인을 구축하고 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리플랩스의 주식시장 상장권, 그리고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쭉쭉 나오면서 시장에는 기대치가 더욱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은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온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기회비용을 날렸기 때문에 나는 다른 코인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미워하는 코인이 한 게 바로 리플 코인이죠.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리플 코인을 갖고 있고요. 1위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죠. 자, 우선은 해당되는 리플 코인, 우리 어떻게 리플을 투자를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때 우리 어떠한 방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될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날짜 리플 코인 752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구나.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 단가 얼마입니까? 700원부터 750원 사이에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나서 어떻게 올렸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렸던 게 바로 리플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1000원 라인까지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왔다. 자, 조정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00원을 찍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방 압박, 횡보 라인, 하방 압박, 횡보 라인, 하방 압박. 다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바로 여기 700원 라인까지 내려왔다. 자, 그러면 이 700원 라인부터 또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1000원에 매도 못한 게 한입니다. 다시 700원 내려오니까 힘이 쫙 빠집니다. 물론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유도하는 거, 이게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져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려왔습니까? 여기 이 음봉이 두 가지로 크게 나왔을 때가 뭐였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또 한 번 여기 내려왔을 때는 뭡니까? 기준금리 관련해서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쭉쭉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하방 압박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래들은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을까? 매집은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분석자를 통해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고래가 매집하고 있다. 뭐 지난 영상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댓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7년 내내 고래들은 매집만 하고 있느냐? 7년 내내 매집만 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수만 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고래들은 7년 동안 매집하고 있는 거 지금도 끊임없이 매집합니다. 어떻게 매집합니까? 단기 차익 실현 물량, 해당되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고 다시 올라갔을 때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이렇게 매매 대응을 하고 있는 게 고래입니다. 그냥 7년 내내 쭉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에서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면서 다시 해당되는 수익권에서는 비중을 나누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또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뭐 추후에 이따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래가 매집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이라는 게 뭐예요? 저점 매수를 매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매수가 매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분리를 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점에 매집을 한다. 저점에 매수를 하는데 당연하겠지만 고점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고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갖고 가고 있는 게 고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매매 대응이 필요하겠죠. 말 그대로 여기 700원에 매수했다가 1000원 라인 때 다시 한번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미수 해당되는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잡고 다시 700원 라인에서 다시 상승력에 나왔을 때 그때 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덜어내면서 비중 관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플 코인 상승 모멘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되는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눈에 가시처럼 보일 겁니다. 자, 증권위원회는 니플이 증권이라는 그 둘레를 계속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하방 압박을 갖고 왔지만 SEC도 이제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도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대응할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수익관은 어떻게 만들어 할 것인가, 이거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이 문자 내용대로 그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눌러주시거나 아래 링크에 카톡방 들어와서 확실한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매매 대응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700원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였지만 이 라인대 탄탄한 지지 라인, 탄탄한 바닥 구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지난 700원에서 시작했을 때 재차 바닥 구간이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런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거래량 또한 안정감 있게 끌어올랐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일제히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 물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래들 또한 계속적으로 매수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매매 대응 전략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고점에 매도 다시 떨어졌을 때 해당되는 개인들은 매도가 나올 거니까 그 물량 다시 흡수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전 거래를 돌리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우선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SEC 우리 눈의 가시처럼 우리 리플을 괴롭히고 있는 SEC는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 뭡니까? 신코인 행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 대선 자금의 수용을 개시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5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선거 캠프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새 기부 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을 포함한 총 8종의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고 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선주, 뭡니까? 대선 테마주라고 하죠. 자,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의 연관되어 있는 주식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력을 보이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대선 테마주라고 합니다. 자, 주식으로 치면 대선 테마주고요. 코인으로 치면 뭡니까? 대선 코인주가 되겠죠. 자, 도널드 트럼프가 전 대통령인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전 대통령이 이렇게나 디지털 자산에 친 코인 행보를 벌치고 있다. 그 말인즉슨 SEC한테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ETF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SEC가 정말 기분이 좋아서 ETF 승인해 줬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닙니다. ETF
이 해당되는 부분은 증권성 여부를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SEC로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이든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바이든, 미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니까 어떻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자,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SEC는 강력하게 코인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리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들은 모두가 다 증권성 여부로 교지으면서 너희 증권법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바로 SEC였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점차적으로 SEC를 조금 힘을 떨구고 있습니다. 왜? 투표에서 투표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공약을 펼친다는 건 이 공약은 해당하는 미국 국민들한테 투표권 행사하는 국민들한테 공약을 펼치면서 투표를 받아야지 당선이 되겠죠. 당선되려면 당연히 시장 우호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거 5월 24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지침 무효화 결의안을 바이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한다. 이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대통령 바이든만 남아있는데 바이든이 이걸 거부한다. 당연히 당선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암호화폐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비우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정치적 움직임에서 리플의 움직임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당일날 덱스 거래량이 112억 달러를 돌파했다. 자,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덱스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 간의 거래가 엄청 늘어났다. 그만큼 현재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2억 달러가 돌파했다는 건 엄청난 수량의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니플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죠. SEC의 힘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 자, 리플 CEO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많은 현물 ETF에 등장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리플 ETF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전부터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비트코인 ETF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의 기준점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ETF가 알트코인 시장으로 공이 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있으면 그 이후에 줄줄이 알트코인들의 ETF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부분에서 니플 ETF 또한 우리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니플의 강세 신호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자, 보시오. 니플의 강세 추세 반전은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 니플과 SEC의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여전히 SEC 때문에 니플 코인이 못 올라가고 있으니 SEC와의 합의점으로 빨리 나와야지 니플 코인 또한 상승력을 높일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한 의식들이 발생된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를 알게 모르게 압박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대통령 당선이 돼야 되겠죠. 당선이 되려면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데 이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들한테는 이 부분에 힘을 가져올다 라고 한다면 SEC를 조금 더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두 정부 공화당과 민주당의 동시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코인베이스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코인베이스는 뉴욕 내 리플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약식 재판 결과 코인베이스는 거래를 재개했지만 뉴욕은 거래를 재개 안 했었거든요. 근데 5월 23일 날 뉴욕 시장의 리플 거래를 재개하면서 SEC의 힘이 얼만큼 약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코인베이스는 세계 2위의 코인 거래소입니다. 이 세계 2위의 코인 거래소가 SEC의 말을 엄청 잘 듣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거든요. 근데 니플의 거래를 재개했다. 이거는 SEC가 이젠 더 이상 니플을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리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700원 나이가 떨어진 거, 네, 가슴 아픕니다. 안타깝죠.
아쉽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이 750원 라인, 여기 라인을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니플 코인은 어떻게 지난 움직임을 가져왔습니까? 일봉을 보지 마시고 한번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당연히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여전히 손실 구간이겠지만 저점에 안정적으로 매수입 라인을 갖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익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지만 이 수익 구간을 만들기까지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말 그대로 나는 니플 코인 여전히 1,500원 매입 단가를 갖고 있습니다. 2,000원의 매입 단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우리의 단가까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게 뭡니까? 바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근데 모든 대표님들이 투자의 가용 금액이 틀리고 매입 단가도 다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따로따로 직접 잡아드려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매매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응을 하려면 얼만큼의 비중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하나씩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상단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입니다. 이 문자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받으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이 다 무료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대외적인 이벤트, 정치권의 움직임 같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 니플코인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니플 1분기 때 어땠습니까? 실적이 8.4억 개의 니플을 판매했습니다. 자,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우리가 주식 거래도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코인이 바로 니플이었습니다.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SEC가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압박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니플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니플은 안 올라가는 것인가? 지금 다시 왔다 갔다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거 보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니플은 고래 매집과 물가 완화로 인해서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다. 0.585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지난 5월 18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고래가 매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래가 매집하고 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상승 재료가 있으니까 매집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대외적인 이벤트였던 인플레이션, 이 물가가 완화되고 있다? 당연히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안 올라간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래들은 저점 매수를 진행합니다. 저점 매수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들의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를 보니까 월가의 코인 시장은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를 출시할 것이다. 자,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매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바로 ETF가 출시가 된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ETF가 나올 확률이 높다. XRP 바로 니플의 ETF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고래들은 매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던 것을 다시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올라가는 걸 끄집어 내릴 때 이들은 그냥 수익권을 지나치고 내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단기적 차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물량을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저점에 추가 매수하고 다시 올렸을 때 또 덜어내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개인만 계속 저점에 떨궈내고 있다는 거. 고점에 매도하면 좋지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 안 합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빨리 매도합니다. 이 부분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결과치를 가져왔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니플 코인의 움직임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던 니플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가능성이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수의 찬스가 열렸다라고 이해하는 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니플 사상 최고가는 언제쯤 넘을까? 니플의 가격 랠리의 촉매는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말 그대로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 따라 틀려지겠죠. 자, 그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CBDC가 있습니다. 자, 브릭스는 뭉치는데 CBDC의 후진국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해요. CBDC가 뭡니까?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이거 신용카드만 벌써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당연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빨리 CBDC를 개발하고 싶겠죠. 근데 니플과 SEC가 계속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으니까 빨리 법원을 통대로 합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걱정하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준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러의 CBDC가 더욱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는 위협을 가할 겁니다. 자, 달러의 위협을 가한다? 이거 미국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수출과 수입을 모두 달러로 기본 화폐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이거 말고 딴 거 없습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미국이 1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예요. 계속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1위가 될 수 있었지만 CBDC가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한다. 당연히 미국은 좋아할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부터 지금 니플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알아봤는데 여전히 낮은 단가?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위치해 있고 다시 700원 라인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확실한 저점이고 이 부분이 진정한 바닥 구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수익 구간을 극대화해서 가져가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시는 것 또한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 또한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 받아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안정된 수익과만 극대화로 가져가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함께 카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투자하시면 훨씬 더 큰 수익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